구독 좀 해주세요. 세종대왕의 우리 인간적인 모습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제가 사군육지는 지도로 그려봤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 한 번만 더 본다면 보시면 최윤덕과 이천, 김종서의 진경로가 이렇게 있고 사군이 이렇게 우위에 지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는 거. 여기 사군육진, 동북육진, 세종대 김종서를 파견했다. 성종대 신숙주, 윤필상, 여진족 정벌, 그리고 사군도 태종대 여연을 설치하고 세종대 최윤덕, 이천, 김종서 정벌. 이런 식으로 최윤덕, 김종서. 뭐 이런 식으로 토관제도 같은 거,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했다.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럼 우리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간에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경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경로는 물시계인데요. 자경로는 이거를 옆에서 보면 큰 물에 이게 물이 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해가지고 되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궁궐에서 자경로를 시계로 사용했대요. 자경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태국에서 본다님 팬가입 고마워요. 자, 그리고 해시계. 자경로는 물시계고 앙보일구는 해시계죠. 앙보일구는 솥단지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 앙보일구도 정말 대단해요. 해시계 여러분 과학 시간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깨놓고 해가 지면 정오에는 가장 그림자가 짧고 그리고 밤이 되면 그림자가 길고 그런 해의 그림자를 가지고 시계로 삼았다라는 거. 해시계. 앙보일구. 앙보일구 시험에 낼 거야. 요거 뭐지? 이렇게 퀴즈 낼 거예요. 요거 뭐지? 이렇게 퀴즈 낼 거예요. 앙보일구. 그리고 또 치구기도 한번 볼까요? 치구기. 치구기와 관련해서는 치구기가 문종이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영실은 도울 뿐. 장영실은 워낙 기술자로서 발명왕이었잖아요. 장영실이. 장영실이 여러분 그 노비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장영실이 노비 출신인데 사실 장영실은 혼혈이에요. 원나라 쪽 계열이고 혼혈이면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관노였어요. 관노비. 왜 관노비냐면 아버지는 노비가 아닌데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좀 천하다 해서 이제 그 좀 노비 중에는 조금 레벨 높은 관노비였는데 그래서 장영실이 워낙 이런 발명이라던가 이런 쪽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세종의 엄청난 이쁨을 받았죠. 그리고 장영실은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장영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 칠정산 내외폰도 만들고 또 장영실이 간이도 만들어요. 혼천이와 간이를 만드는데 이런 게 뭐 이제 중국에서는 이 장영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거야. 원래 중국 거를 갖다 썼었고 조선이 중국보다 더 막 이런 쪽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할 걸 두려워해서 장영실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장영실을 일부러 빼돌리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뭐 꾸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설이 있어요. 뭐 확실치는 않은데 장영실이 그 관직에서 잘리게 된 게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가 부서졌대요. 세종대왕이 좀 등풍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가마가 쉽게 부서지지 않거든. 근데 가마가 부서져서 관직에서 내쳐졌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세종대왕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노가 왕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그렇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관노 출신인데도 이렇게 급 상승했다는 거. 간이 보여드렸고, 제가 아까 쓰시마섬 얘기할 때, 쓰시마섬이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앞에 게 지도가 동국여지 승람인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대마도가 우리나라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요거가 지금 대동여지도인데, 여기도 보시면, 제주도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일제강점기 때, 흐지부지 이렇게 뺏긴 섬들이 너무 많아. 특히 독도와 대마도 회수해오는 거. 그런 얘기. 동국여지 승람에 들어있는 팔도총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여드렸고, 우리 인간적인 추국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추국이 문종이 만들었던 이야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조선왕조, 실톡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왕조 실톡이라는 네이버 웹툰 만화가 있는데 이 웹툰을 다 보여드리는 건 저작권의 문제가 되고 한 장면 스크랩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으차차차. 자, 보시면 아바마마
너 무슨 고민 있니? 왜 자꾸 비만 오면 땅을 파? 비 얼마나 왔나 재보려고요. 이 문종이 어렸을 때부터 세종의 날씨 앱이었대요. 무적핑크의 이 조선왕조 실록. 제가 이 작가분한테 막 메일 보내고 써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한 몇 장면만 스크랩했어요.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여자분. 어쨌든 문종이 날씨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구름을 보고 내일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되게 추측을 잘했대요. 그래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재보고 이것이 농사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래서 문종의 아이디어로 추구기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좀 칸이 작네요. 그래서 비가 자꾸 흙에 스며들어서 이게 통에다가 빗물을 담으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문종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개발자 붙여주죠. 그래서 개발자를 세종이 붙여줘서 장팀장, 그래서 장영실 붙여줘가지고 이게 이 만화가 좋은 게 이런 대화체를 카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머리에 쏙쏙 들게. 그리고 이 만화를 정말 추천해드리는데 만화를 보실 때요. 베스트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스트 댓글 보면은 국사에 대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만화의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배대돼서 이미 막 거기서 반박을 해주고 배대돼서 이 관련된 지식을 다 배대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사 공부가 쏙쏙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치국이는 문종과 장영실이 같이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볼까?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세종대왕 때 갑인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갑인자는요, 이것도 장영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랑 같이 콜라보의 작품인데 갑인자로 찍은 어린 청강지곡, 동국, 정운, 서문 이런 게 있는데 글씨가 갑인자가 되게 굵었대요. 그 전에 썼던 이 활자는 너무 가늘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 때 좀 가늘게 찍혔는데 갑인자는 되게 두껍게 찍혔고 한글 활자로 하는 거. 이것도 장영실이 만든 것이고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 뭘 안 보여드렸지? 혼천이 안 보여드렸구나. 아까 간이와 혼천이 보여드렸죠? 혼천이는 이런 천체,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뜨니? 천체, 이런 우주의 천체와 해의 위치와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혼천이 진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막 뭔가 막 되게 과학적이지 않아? 막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혼천이 이것도 장영실이랑 같이 만들었다는 거. 자, 채팅창에 세종대왕은 고기성애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이것도 제가 만화를 퍼왔어요. 전하, 수락관 김상궁입니다. 오늘은 뭐 젖쓰시고 싶으세요? 고기가 좋겠구나. 전하, 오늘 식단은 어찌할지 고기가 끓리는군. 전하, 오늘은 고기. 오랜만에 고기를 먹자꾸나. 고기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수라에 고기가 올려있지 않으면 고기가 없잖아! 말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하면서 고기가 없으시면은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그리고 고기 사랑은 끊임없어서 샘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자네 정말 실망일세. 네? 어제 잔치 때 보니까 신하들 밥상에 고기가 더 많더군. 왕실 식구들 밥상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샘을 내셨다고. 헉, 그럴 수가.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정말 그 연회 때 신하들 밥상에 고기가 더 많다고 좀 약간 실망이라고 한마디 하신 게 실록에 적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고기는 좋아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막판에 돌아가실 때 안 좋았죠. 각종 성인병으로 시달렸는데요. 세종대왕은 앉아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냥이라던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도 아니고 앉아있는 종합병원. 그래서 앉아있는 종합병이라고 할 만큼 각종 성인병이 많았다고 하는데 두통, 이질. 이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장염 걸리면은 막 폭풍 설사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질이 바이러스로 생기는 건데 이질, 그런 설사병.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질에 걸릴 수가 있어. 왜냐면 튀김, 막 기름진 거 고기, 기름진 걸 계속 먹고 찬물 먹고 이러잖아. 그러면 설사 쭉쭉 좀 더럽네요. 설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질, 그리고 약간 뚱뚱했기 때문에 다리 부종에 시달렸고, 그리고 수전증도 좀 있었고, 수전증은 워낙 이제 책을 많이 쓴 것도 있었지만 수전증, 그리고 풍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고기를 좋아하면은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아마 세종대왕은 고지혈증이 있었을 거라고 요즘 의사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고지혈증에 시달리면 풍이 올 수가 있어요. 풍 아시죠? 심하면 입 돌아가는 거. 풍. 그리고 또 무슨 병이 있었냐면 당뇨병.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시달렸던 게 당뇨병. 예전으로 얘기하면 소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당뇨병에 시달리면 물을 되게 많이 먹게 돼요. 눈도 안 좋았다고 합니다. 녹내장. 이 녹내장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녹내장도 있었고, 마지막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실 때 당뇨병으로 거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막판에 40대쯤에 이질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임질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그 임질 때문에 세종대왕 성병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임질이라는 것이 그 비뇨기과에 관련된 모든 거, 고름이 나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돌이 나오던 다 임질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엔. 비뇨기과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게 그 남자들 그 뭐라 그러지? 그 요로결석인지 정말 성병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왕들은 원래 성병이 많았어요. 근데 왕들이 성병이라고 해서 실망이야 이럴 수도 없는 게, 이때 세종대왕이 자식이 22명이에요. 그리고 후궁들도 엄청 많았어. 자식을 22명 낳으려면 얼마나 많이 막 밤마다 얼마나 바빴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동침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의료적인 부분도 없었고,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건 그거 페니실린, 그거 뭐지? 병균을 낫게 하는 그런 소독약 같은 것만 제대로 있었어도 사람이 살았을 거래요. 소독이 제대로 안 됐대. 무조건 된장 발라. 그래서 옛날에는 곤장을 맞고도 많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곤장을 50대 이상 맞게 되면은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져서, 특히 여름에 곤장 맞게 되면은 창상으로 많이 죽었대요. 소독이 안 되니까. 그 소독만 제대로 해도 세균의 이런 번식만 막아도 살았다고 하는데, 항생제가 없었죠. 맞아, 항생제. 항생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임질 때문에 사람들이 성병, 근데 그게 또 뭐 오버해가지고 매독이란 얘기도 있는데, 매독은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독균이 생긴 게 그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할 때 선원들이 옮겼다고 하거든요. 뭐 매독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선원들이 저도 그냥 어떻게 들은 설인데 확실치는 않아요. 선원들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배 안에서 긴 기간 동안 돼지한테 아무튼 돼지와 비누 주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매독균이 생겼다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연도가 1492년이기 때문에 1492년이면 조선시대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1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 생긴 매독균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세종대왕의 매독이라는 거는 좀 약간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독균은 되게 엄청나게 좀 무서운 균이라, 매독균은 유골에도 유골에도 나타날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매독은 좀 아니고 그냥 임질, 그냥 성병 중에서 좀 고름 나오는 정도의 그런 임질이 아니었을까. 근데 또 그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임질로 시달린 그런 기록을 보면 되게 찌르르 심하게 쏘는 듯이 아프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경연을 못 나갈 정도로 되게 심하게 아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요로결석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요로결석이 그 막 돌덩어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시달리다가 또 그 다음에 후기에는 또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장님 그 돼지랑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어디서 본 거고 100% 그냥 썰이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에이즈라던가 성병이 좀 동물과 이렇게 결합해서 생긴 경우가 있잖아. 에이즈도 그 원숭이한테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성병 쪽은 좀 약간 그런 근친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임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존경받는 세종대왕님이 매독, 성병 이런 거랑 좀 엮이지 않았으면 하네요. 근데 뭐 옛날 왕들은 워낙 성병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성병에 관련해서
민간요법으로 나온 거 보면 좀 야해. 옛날에는 요로결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비방송용이다. 어쨌든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서 막 효자라고 막 상 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낳게 했다. 요로결석은 그 돌덩어리만 나오면 딱 해결이 되거든. 근데 요로결석이라는 확률이 되게 높대요. 왜냐면 세종대왕이 그때 그 요로결석으로 나온 그 돌을 갈아 마시면 뭐 난다, 이런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민생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단어가 민간요법이 있어서 돌을 구하러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요로결석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민간요법. 고마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 걔 약간 요즘 걔랑 닮아간다니까. 그 개콘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거 민간에서 그거 막, 나 그거 네 글자인데 그거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 치매가 오나 봐. 연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당뇨와 뭐 임질과 당뇨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신 건 임질로 돌아가셨다고, 임질이래. 당뇨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갈증이라고. 페이님 중계방에서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돌아가신 이야기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재미로 한 것도 있다. 수표도 안 보여드렸구나. 장영실이 만든 것 중에서 수표. 이거는요, 이게 어디 수표더라? 이게 어느 강이더라? 이게 거기가 청계천인가? 그럴 거예요. 수표는 장영실이 만든 것인데, 돌로 해가지고 가뭄과 비가 왔을 때 물이 불었다 줄었다를 하기 위해서 추구기도 만들었지만 강의 유량을 재기 위해서 수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표 뭐 이런 것도 좀 장영실이 만든 거 봐주시고, 재미로 제가 다룬 게 세종대왕의 보양식. 요거 퀴즈 내야지. 세종대왕의 보양식 되게 예능에서 많이 나와요. 뭐 돼지코 스프냐 참새죽이냐 했는데, 보면 명나라 신종은 돼지코 스프, 의자왕은 참새죽. 세종대왕의 보양식은 수탉의 고환 요리라고 합니다. 정답을 무슨 요리 이렇게 물어볼까? 고환 막 올라올 것 같은. 수탉의 고환 요리라고 탕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동그랗게 넣었다고 해요. 나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어디 안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나 먹어본 것 같은데, 나 먹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동그래가지고 나 먹어본 것 같아. 맛있었어. 먹어봤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약간 삼계탕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수탉의 고환을 넣어서 드셨다고 해요. 한나 누나, 세종대왕이 절대음감이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아까 영상 보여드렸는데 편경을 제작을 해서 음에 대한 음악에 관한 조예도 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고, 벌써 10시 반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더 안 다룬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한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정음청 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세종대왕을 다룰 때 원경왕후도 다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경왕후는 태종의 왕으로서 원경왕후에 대해서 뭐 더 얘기를 한다면, 원경왕후는 사실 세종대왕보다는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다룰 때, 태종을 솔직히 왕위에 오르게 한 게 원경왕후거든요. 원경왕후의 집안이 되게 빵빵했고, 원경왕후가 엄청나게 무기를 대줬기 때문에 1차, 2차 왕자의 난도 원경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원경왕후의 그런 동생들이 같이 가담해서 1차 왕자의 난을 했지만 결국 태종은 그 동생들도 다 죽이죠. 그래서 원경왕후의 외척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원경왕후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왕후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다 뒷바라지해서 왕 다 시켜줬더니 막상 왕 되고 나서는 교태전 찾지도 않아, 처벌을 엄청 부려, 사이도 안 좋아. 그렇지만 자식복은 있었다는 거.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돼서 원경왕후가 죽고 나서는 세종대왕을 보면서 되게 그래도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첫째랑 둘째는 죽은 건가요? 어떤 첫째랑 둘째요? 뭐 왕자의 난에서? 세종대왕께서 만원에 캐스팅된 역사적 배경이 있나요?
세종대왕이 만원이 된 건 아무래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장영실이라던가 왕이 아니어도 이런 노비 출신인데도 이렇게 큰 업적을 했던 뭐 정약용, 장영실 뭐 이런 사람을 10만원권은 그런 사람을 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5만원권이 심사인당이 된 거는 남녀 차별적이다 해가지고 여자를 한번 써보자라고 했는데 심사임당이 된 건 좀 저도 그건 좀 아쉬워요. 심사임당은 좀 너무 막 유교적이고 좀 물론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저는 좀 다른 인물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것도 좀 아쉬운데 여류화가 뭐 허난설원이라던가 누구 없을까? 여자로서 뭐 유관순 얘기도 나왔었고 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게 됐지? 자 어쨌든 원경호 얘기는 뭐 굳이 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준비하는 설명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내문이 스티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이 셋째 왕자였으면 첫째랑 둘째 죽진 않았어요. 이렇게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이 약간 태종 같은 이방원 같은 그런 성품이었다면 영모를 꾸밀 수도 있다 해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죽이지 않았고 양녕대군 막 광주에다가 집 지어주고 뭐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어요. 형으로서 우대를 다 해줬고 그랬는데 양녕대군이 나중에 세조의 왕위 찬탈할 때 같이 또 꾸미죠. 영모를 꾸미죠. 단종의 그런 세종의 그 손자. 예, 나중에도 계속해서 역사 수업 깔아주세요. 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 역사 스캔들 시간에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거, 좀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한 업적으로 좀 어렵게 했다면 다음 주에는 뭐를 준비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기생에 대해서 기생엽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기생은 어땠을까 기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서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기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초교육기관 서당에 대해서 저는 서당을 부활하면 어떨까 난 이런 생각도 요즘 했거든요. 요즘에 그 어린이집 교사 막 폭행 사건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서당 교육처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기들이 영어 교육보다 무슨 막 영어 교육 막 이런 막 먼저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되고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당같이 훈장 어르신처럼 이렇게 있고 아이들한테 예의범절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식사예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서당식 교육을 하는 그런 식의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떨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과 뭐 이런 고유 음악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위관 이용규 선생에 관련된 세 권의 책 아무튼 다음은 영상을 많이 보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인성교육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서당식 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그 부모가 못하는 인성교육을 좀 어떻게 안 될까? 부모가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 맞벌이하고 학교 교회 회사 다니느라고 인성교육을 너무 못 시키잖아요. 기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내일 다음 주는 좀 재밌는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